어머님의 따뜻한 정이 그릇 가득 채워줍니다. 예뻐요. 예뻐요. 좋아. 감사합니다. 우리 이모가 예뻐요. 이게 전자골목이라 전자골목 원래. 여기 들어오면은 안 되는 게 없다 하는 골목인데 저 완전히 뭐 이북서 나오게 그 지금 94살입니다. 부산의 오랜 역사 속에 세워진 진짜 시장. 돗대기 시장과 깡통 시장으로 더 친숙한 국제시장과 부평시장의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 둘 풀어보려 합니다. 부산의 최대 번화가 중 하나인 광복리. 최신의 유행이 시작되는 곳이죠. 그곳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일명 아리랑 거리. 당당히 도열한 난전의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부산의 대표 메뉴 중 하나인 비빔당면을 필두로 어묵에 충무김밥까지. 허기와는 상관없이 먹자골목으로 알려진 이곳을 그냥 지나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엔 부산의 맛을 보기 위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다는데요. 오케이. 많이 먹으세요. 어머니는 여기 언제 오셨어요? 국제시장에? 70년 전에. 70년 전에 왔어요. 그러면 거의 50년 가까이 됐네요. 예, 50년 가까이 됩니다. 저는 참 잘 됐습니다. 그럼 너무 경기가 안 좋지. 월계같이 일이 안 좋은 거 처음 봤어요. 장사를 몇십 년을 해도. 50년 가까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양화자 어머님이 걱정을 늘어놓는 그때. 아주 많이 빠요. 8,000원. 이뻐. 예뻐요. 예뻐요. 좋아. 감사합니다. 우리 이모가 예뻐요. 이렇게 웃을 일도 생기네요. 맛이 있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8,000원. 김밥 6,000원, 당면 2,000원. 저 종이도 담아라. 종이도 담아라. 잘 가자. 안녕히 계세요.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주로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세계 사람이 다 먹어요. 세계 사람이 다 먹어요. 여기. 불경기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재래시장. 이거 안 좋다는 사람 맛있습니다. 이거 안 좋아. 그래도 단골들은 잊기 마련입니다. 그거 보소. 삼촌 맛없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요. 뭐 먹으니까? 뭐야? 충무김밥하고요. 예. 당면 하나만 주고. 똑같은 메뉴에 비슷한 난전들. 손님을 불러 모으기 위해 또는 단골들을 위해 가게마다 비장의 무기 하나쯤 필요할 법인데요. 이게 왜 뽑아놓은 거예요? 손님들 그거 보고 나 찾아오라고. 저거 보고. 말하자면 주황색 이 국자는 일종의 명함인 셈입니다. 예쁜 딸내미랑 같이 왔네. 너도 처음이가. 아니 어렸을 적에 왔었는데 기억을 못하죠. 모르다지. 13년 전에 왔었어요. 그때는 이게 없지 않았어? 아, 있었어. 있었지? 아, 근데 이제 이게 유명해지지 않았어? 아니야. 한 4, 5년 전부터도 이거 더 유명해졌어. 저 일본 기마사쿠라고 영화 배우 여 오야 막 우리 집한테 김밥 먹고 공장에서 삼촌 막 제깔도 서로 사가 지금 무슨 밥도 삼촌은 몇 개 남은 서로 먹으려고 하고 제깔 내가 그때 1,000원 받고 빠르게 아줌마들은 뭐라 저 하루 5만 원 1,000원만 받는다고 그래 못하겠대요. 의자도 앉은 의자도 사갈라 그때 고마워요. 잘가 이모야 의자도 빌려줍니다. 지금이야 장사하기가 예전보단 수월해졌다지만 그간 말 못할 우여곡절도 많았답니다. 일은 앞치마 입고 뭐 차를 저거 따내놓고 행사도 이거 목을 딱 잡아요. 그럼 우리를 차에 싣고 가고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먹는 음식을 딱 해가지고 발로 지금 밟아요.
그러면 그거 안 뺏기려고 막 여기로 들어가고 막 구르마를 끌고 막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있는 서민들은 담배 꼭지 비비듯이 비비었어요. 말도 못했어요. 그때는. 없는 서민들은 막 마구잡이 막 채피 이래 장사하다고 채피 가요. 채피 가고 막 가서 벌금 물고 나오고 그랬습니다. 노점 한다고요? 예, 노점 한다고요. 4.19 행민 날 때도 애들 많이 감싸주고 했어요. 아, 4.19 혁명요? 예, 막 그럴 때도 막 애들 세창 땡기고 안 했으니까 그럴 때도 우리가 애들 많이 감싸주고 그랬어요. 애들 밥도 많이 먹이고 그럴 때는. 그래 우리가 살았습니다, 삼촌. 돌아보면 이 자리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겪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순간도 떠날 수 없었던 곳. 그건 바로 이곳에 그녀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가게들도 하나둘 문을 닫고 온종일 분주했던 거리도 조금씩 고요를 찾아갑니다. 골목을 가득 채웠던 난전들도 파장을 서두르는데요. 씻을 곳도 마땅치 않은 길 위의 인생. 길가 작은 수도가를 빌려 하루를 정리합니다. 날이 추워도 날이 더워도 지난 50년의 삶이 늘 오늘과 같았을 텐데요. 바로 옆이다. 이거 다 와간다. 그렇게 시킨 자식 공부가 어머니에겐 가장 큰 자랑입니다. 일이 많지, 삼촌아. 그렇네요. 너무 힘든다. 이런 생활을 그렇지 50년을 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래서 애들 대학원까지 공부시켰다. 조금 쉬었다 가자. 나 허리 아파 못 가겠다. 여기 내가 쉬는 공간이다. 가다가 가다가. 아휴, 한 번은 내가 여기서 누워 있으니까 겨울에 되게 더워. 추운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여기서 쉬어 있으니까 길 가는 사람이 부부간에 가면서 저 아줌마 얼어 죽겠다 이제 나 노숙자인 줄 알고 저 아줌마 얼어 죽겠다 이러니까는 아줌마가 깨우자 이러더라고. 그래 남자가 한 사람이 가면서 나 놀아 가자 하면서 이러고 가더라 삼촌아. 책 한 권으로도 끝나지 않을 인생 스토리입니다. 잠시 쉬었다 다시 나선 길. 이제 집이 가까워졌을까요? 여기는 내 창고다. 시장 상인들에겐 필수라는 창고. 들어와서 봐라. 비빔당면집 어머님의 비밀 아지트입니다. 이거는 냉장고 오징어. 이거는 내일 음식 해갈까 싶어서 갖고 왔다. 아, 이 창고는 언제 마련하셨어요? 이거 한 4년 만에 간다. 이 창고 마련했을 때 진짜 좋았겠어요? 이거 딴 데 아까 뭐 그 보관소 있지? 네. 거기 있다가 내가 이거 230만 원 주고 수리했다 삼촌아. 가자 열로 나가자. 이런 거 살았다 내가. 그는 50년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하루.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산 중구 신창동 4가. 국제시장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잡화부터 의류, 주단과 전통 공예품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만물시장이 바로 이곳 국제시장인데요. 보통의 가게에선 찾기 어려운 물건들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런 빅사이즈 옷들도 그중 하나. 이곳에서 허리 사이즈 50은 기본입니다.
허리 30에서 70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허리 70, 빅맨샷. 허리 70도 있습니까 옷이? 아까 그런 저바 저런 것도 크잖아. 빅 사이즈를 원하는 분들에겐 꼭 필요한 이곳. 이 허리 50 되는 바지. 허리 사이즈 50. 사장님께서 기꺼이 피팅 모델을 자처합니다. 그게 되죠. 옷은 입어봐야 안다는 말이 괜한 말은 아닌 것 같나요? 우와. 저 혼자 큰 옷 전문점을 했었지. 25년 전에. 지금 한 몇 군데 생긴 거예요? 지금 뭐 전부 다 간판에 딱 적어놨고 가지고. 대략 한 몇 군데 생긴 거예요 지금? 6군데, 7군데. 한국 전쟁 이후 구호물자로 제공된 중고 의류들을 거래했던 구제골목.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게들도 늘어나 어느새 골목까지 이루게 됐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진 옷들이 오가는 손님들을 유혹하는 사이 좀 앉으세요. 목욕탕 의자까지 갖춰지고 나면 이젠 옷 고르는 재미에 흠뻑 빠질 차례인데요. 단돈 1,000원의 노다지. 잘만 고르면 횡재가 따로 없습니다. 여기 어린 손님도 멋쟁이가 되려나 봅니다. 이거? 이거 미안해 커. 여기 앉아서 막 싸기도 하고 좋은 것도 많이 건질 수도 있고 새 상품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 여기 구제 골목에 특이한 것도 많고 가끔씩 이렇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어가지고 가끔 구경하면 재밌어요. 네. 1,000원이네요 1,000원. 네, 막 2,000원, 1,000원이니까 재밌어요. 네. 1,000원의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숨은 보물찾기. 오래도록 구제골목이 사랑받는 이유겠죠. 무려 1,500곳에 가까운 점포가 있는 국제시장. 비슷한 물건들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모여있는 이른바 테마별 골목들도 한두 곳이 아닌데요. 이곳은 전자골목. 각종 전자기기와 음향기기 상점들이 모여 있습니다. 시대를 풍미했던 각종 기기들이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게 한 곳을 찾았습니다. 이건 이렇게 탁 하고 누르면 돼. 여기 단골이세요? 단골도 몇 년 단골. 몇 년 단골이세요? 몇십 년 단골. 아 몇십 년. 여기가 오래됐나 봐요 꽤. 이 집에 국제시장 있고 그래 있는 거죠, 그죠? 김선환, 그죠? 오래됐지? 지금 뭐 만드시나 봐요. 수리. 뭐 수리하시는 거예요? 워크맨. 이거 워크맨이라. 워크맨을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워크맨. 지금도 쓰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럼요. 카세트 테이프를 듣던 세대에겐 최고의 워너비 아이템 워크맨. 지금과는 성능부터 비교할 게 못 되지만 이 워크맨 하나면 남부러울 게 없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뭔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한눈에도 오래되고 낡은 건물. 일본 시대 때 진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네. 저 이거 다 넘어가려고 그래 지금. 다 넘어가려고? 저기. 한 6년 오래됐다고. 그 부분이 국제시장의 오랜 역사의 산증인은 비단 사람뿐만이 아닌 모양입니다. 여기서부터 쫙 끝까지 전작골목. 이게 전작골목이라 전작골목. 원래. 여기 들어오면은 안 되는 게 없다 하는 골목인데 저 완전히 뭐 이 전자가 어디 있는지 없어졌거든. 고속 같은 거 팔고 이러니까 고속 사가지고 전부 조립을 다 했어요. 라디오 같은 거, 뭐 전축, 라디오 뭐 별것 다 조립했거든. 애들 월급 타면은 전자제품 사갖고 고향 갖다 준다고. 고향에 어르신들 갖다 준다고. 월급날이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던 전자골목은 이젠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변변한 건물 하나 없이 좌판으로 시작한 국제시장. 흔히 말하는 돗대기 시장의 원조가 바로 이곳인데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영화 속 얘기처럼 이곳 국제시장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들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사후퇴 때 피난을 와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았다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당시의 이야기를 살짝 들어볼까요? 얻고 나온 애기요? 얻고 나온 아기가 지금 53살, 53살이 돼서 그 애가 애를 낳아서 또 27살이 됐네요. 10살에 피난 왔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 보니까 여기 호흡벌판이더라고. 그냥 막 집 같은 게 막 깔려 있고 또 그 장사꾼들이 있는데 이렇게 무슨 판대기 같은 거 이렇게 놓고선 올라앉아서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이 전방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때는 학고방으로 지었어요. 학고방이라 해야 되나? 판잣집. 이 시장 전체가 다 판잣집이었어요. 1945년 광복이 되자 일본인들이 철수 직전 물건들을 내놓으면서 장터가 만들어졌고 이후엔 한국전쟁 피난민들이 장사를 이어갔던 곳. 한국의 현대사가 바로 이곳 국제시장에서 전개됐습니다. 숨겨진 골목을 탐험하는 일은 국제시장을 만끽하는 또 다른 재미. 비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밥 짓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번듯한 간판 하나 없고 메뉴도 단출하지만 이곳은 골목을 주방처럼 쓰는 실비 골목의 한 식당. 시장 상인들이 주요 고객인 만큼 그 맛은 이미 보장된 곳이죠. 옛날에 여기 밥이 없으면 안 하는데 요즘은 어쩌겠어요. 항상 옛날 쓰고 안 되고 많이 없어졌어. 지금 몇 개 남아 있어요? 지금 2집밖에 없어요.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한 8집 정도 됐지. 여기 이 골목에 전부 상칸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다 창고래요. 한때는 이 골목 전체가 모두 식당이었던 때도 있었답니다. 된장찌개, 된장찌개. 냉국탕 5,500원, 5,000원, 5,000원. 부산이 제일 가격이 쌀 거예요. 기름도 싸요. 안 적었잖아. 솔직한 말로 개시도 못하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는 뭐 자기 전세금을 깨먹고 있는 턱에 날세는 해야 되니까 전세금은 뭐 까가지고 이제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또 이제 되면 이제는 권리금주고 이렇게 이제 또 가고. 지금도 잘 된 사람이 아마 인테리어 제일 잘 될 거예요. 하도 나가고 들어오고 하니까. 장사하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상인들의 하소연. 실비 골목만 해도 8곳 중 단 2곳만 남았다니 그 고충이 짐작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남자분은 누구일까요? 배달 나가는 거 상 나중에 상 찾아야 되니까 안 적어놓으면 까먹거든요. 우리 아들이 할 거예요. 네. 3년만 하고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하려고 배우고 있어요 지금. 연습하고 있다. 알고 보니 사장님의 아들. 어머니의 뒤를 이어 곧 가게를 물려받을 예정이랍니다. 말하자면 아들에겐 지금이 수습 기간이랄까요? 여기는 휴가 없어요. 없나? 보너스 없어? 없습니다. 젊은 사장님의 이 시간이 빛을 발할 그날을 응원합니다. 실비 골목은 또 다른 골목으로 이어집니다. 골목 하나 사이에 두고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 사장님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칠기 병풍이고요. 지금 임시 창고로 다 돼. 국제시장에서 칠기점을 운영하는 사장님. 젊은 시절 점원으로 시작해 사장님까지 되었답니다.
한때는 직원만 서너 명인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서 여러 일을 도맡아 하고 계시다는데요. 못 들어오면 천으로 다 이렇게 다 올리나 이렇게. 특히 나전칠 이거는 부지런한 사람이 해야지 기울는 사람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매일 와서 닦고 이렇게 광내고 이래야지 안 닦고 지저분하고 놓으면은 오는 손님이 와서 먼지 뿌옇게 앉으면 누가 살 마음이 나겠어요. 비록 예전처럼 많은 손님이 찾진 않지만 부지런함이 몸에 밴 사장님의 손을 탄 물건들은 반짝반짝 광이 납니다. 지금과 달리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였다는 이곳.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건 지난 40년 동안 매일같이 오갔던 이 골목길과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이 건물 지고 한 5, 60년 전 골목이랑 지금 똑같이 이렇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 사가지고 옛날에 저 함석으로다가 저걸 막았거든요. 목재 창이 녹슬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오래되다 보니 건물이 이게 50년 훨씬 넘었어요. 명랑? 뭐? 이거 옛날에 한 40년 전에 이게 다방이 이 원 다방 자리입니다. 이게 명랑 다방이라고. 아 명랑. 명랑 다방. 옆에는 소. 아 손국수. 여기에 손국수 집이네. 여기가 막아서 그러지. 수타. 예, 여기 다방할 때 여기 국수 해가지고 서서 먹고 쪼그하게 손국수 집이다. 지금은 흔적만 남은 그 시절 얘기들을 듣다 보니 건물 하나하나가 궁금해집니다. 여기 원래 뭐 하는 곳이었어요? 여기 그 간이 주점 식사도 점심 식사도 팔고 또 저녁 때는 뭐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배포도 팔고 그런 지점인데 주인이 그만두고 딴 데 가셨고 마치 박물관을 보는 듯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오래된 선술집인데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할머니 한 분의 등장. 촬영팀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골목 한쪽에 자리를 잡으십니다. 한눈에도 꽤 연세가 들어 보이시는 할머니. 이북수 나오게 그 지금 94살입니다. 94살. 아이고, 내가 그래 죽길 바라고 있는데 안 죽는다. 이 자리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일에 앉아 있었지. 옆에 커피 있는데. 그래, 내가 뭐 영감이 있어, 돈을 벌어서 한번 써봤나. 영감 인명들이 붙들어가고 뭐 무슨 말들 소위 듣고 살았어요. 한국전쟁 당시 남편도 없이 자식들만 데리고 급히 나온 피난길. 부산의 많은 피난민들이 그러했듯 윤승철 할머니 역시 이곳 국제시장에서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옷감 장사로 시작해 이제는 소일처럼 커피를 팔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벌벌 들어오면 뛰고 와서 못 먹거든. 그런데 한사코 커피값을 안 받으시려는 할머니. 받아야 돼, 할매. 아니, 고양이 한자도 우회지요. 이북서 어디 왔나 하면 대한북도 인근에 약산에 진달래 있는 데서. 나는 그잘 거는 미련 잘못 하는 노래 있잖아요. 약산에 진달래. 거기 냉백골 거기 있는데 약산은 우리 사는데. 그것도 몇 살 때인데? 20살. 20살 때. 할머니 이북서 피난 오셔가지고 2층에서 포목 장사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좀 집에 놀다가 이 커피 장사 하신 데가 지금은 한 3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국제시장 6.25서부터 지금까지 국제시장이 잠기신 거죠. 이게 국제시장의 산 증인이고 역사. 장사라곤 해도 파는 것보다 그냥 주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야. 안 먹어요, 할머니. 아니, 시원한 거 줘야 돼. 시원한 건 없잖아, 할머니. 시원한 거 없어. 한잔 주세요, 할머니. 네? 뜨거운 거 먹는데. 뜨거운 거 한 잔 주세요, 설탕으로.
이제 뭐 퍼주는 게요. 사람들한테 안 받으시고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 한 잔씩. 할머니 잘 돈 안 받아요. 나중에 한 잔 더 주세요. 그래 그러면 한 잔 더. 나중에 한 잔 더 주세요, 할머니. 지나간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 야 와가지고 커피 한 잔 하고 가라고 해. 다 공짜 커피. 그래서 매일 뭐 퍼주는 게 더 많아요. 파는 것보다도. 내 죽기 전에 조금씩 주는 거지 뭐 내가 평생 사나? 많이 줘도 돼 그냥 내 거니까 내가 너무 것 같다는 안 줘. 사소하지만 당신이 가진 전부. 그렇게 나눠주는 일이 남은 생에 할 일이라는 윤승철 할머니. 할머니가 정작 나눠주고 싶은 것은 커피 한 잔이 아니라 할머니의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하루에 2,000원 벌으면 10,000원 까먹는 거지 결과적으로. 하루에 5,000원 벌이도 안 돼. 까먹는 건 10,000원 이상 까먹고 차비 오고 먹고. 근데 굳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 들어가지고 여기 왜 할 게 없는 거야 자기가. 피난와서 여기서 살아서 여기서 또 터전 여기인데 노루도 여기서 그 아는 사람도 여기 있지. 집에서 있어야 뭐 지옥이지. 창살 없는 감옥이지. 오늘도 아낌없이 커피 서비스 하시고 식사까지 마치셨으니 이제 슬슬 귀가 채비를 하시는 할머니인데요. 내가 이제 힘든 게 사는 비고 들어가요. 네. 아이고. 이웃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시장 골목을 벗어나 차도를 위태롭게 건너는 할머니. 저 작은 손수레에 굽은 몸을 의지해 인파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는데요. 때로 행인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웬만해선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내려는 94세 억척 할머니입니다. 한참이 지나고서야 어딘가에 다다랐는데요. 집인가 했더니 수레를 놓아두는 보관소. 잠시 쉬지도 않은 채 곧바로 설거지부터 하십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예. 할머니가 이제 연세도 많고 이러니까 그래도 할머니가 연세 많은 것 치고는 아주 조그마한 것도 하나 사람들한테 힘을 안 빌리려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옆에 잘 힘들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할머니 찍어. 평생을 꿋꿋한 마음으로 살아온 할머니입니다. 여기는 수레 주차장인가 봐요? 네. 그냥 장시 보관소. 뭐 보관소요? 장시 보관소. 장시 보관소가 뭐예요? 밥 장사도 있고 커피 장사도 있고 먹자골목에 미역하고 보관하는 장소. 예. 오늘 일찍 들어왔네. 오늘 놀았습니다. 아침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날은 노는 날이고. 잘 간다고.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른 할머니는 그제야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몸살 나게 뛰는다. 몸살 나게 사진 찍어. 조심해서 가있어. 그래. 그 사진 찍어서 딴 누구 뵈려고 들어가요. 네네네. 어머니 조심해서 가세요. 네. 가요. 예. 국제시장 건너편.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또 하나의 시장이 있습니다.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과 더불어 부산을 대표하는 부평 깡통시장인데요. 한국전쟁 당시 미군 부대에서 나온 통조림이 판매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깡통시장 곳곳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비좁은 골목이 숨어 있습니다. 골목을 따라가자 눈에 띈 작은 종합수리센터. 말하자면 시계방인데요. 수리에 관한 한 장인의 실력을 발휘하는 이기수 사장님입니다. 얘는 이름이 롤렉스인데 이미 돼 있어요. 진짜 거도 가져오십니까 사람들? 진짜 들어가죠. 그때 매도 고급 기술이었어요. 이 시계. 검은 보석 시계이기 때문에 보석도 옆에 있고 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분이나 이런 게 확실히 해야 들어가지 아무나 시계방에 취직을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아, 예, 어서 오이소. 요건 양념거. 이래봬도 단골이 꽤 많은데요. 한 개 정도 줄이면 되겠는데? 요 어렵고 고치기 힘든 거죠 다. 그러면은 모든 게 해결돼요. 비좁고 허름하지만 무엇이든 가능한 시계방. 언제든 이곳에 가면 작은 돋보기 안경을 쓴 사장님을 만날 수 있겠죠. 골목은 또 다른 골목으로 이어집니다. 어디선가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를 따라가는 길. 발걸음이 저절로 그곳을 향합니다.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지는 자반 고등어. 식당 안에서는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익어갑니다. 점심시간을 맞은 작은 골목 식당. 주문이 밀려듭니다. 저보다 김치찌개 맛 들어가나? 김치찌개?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저 갖다 주세요. 예. 5,000원 받았습니다. 네. 손님의 대부분은 시장의 상인들. 그러니까 이곳은 상인들을 위한 식당인데요. 맛있게 차려진 밥상을 머리에 얹고 가뿐하게 골목길을 통과합니다. 성큼성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무사히 배달을 마치고 나면 이번엔 조금 전 김치찌개를 주문하셨던 분의 차례입니다. 이제 오시네. 네, 감사합니다. 식사를 받아도 곧바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던 일을 마저 끝내놓아야 하는데요. 수수 부꾸미를 파는 남은선 사장님. 제대로 앉지도 못한 채 그제야 한술 뜹니다. 저거 한 표 5,000원이요. 맛있어요. 8개 5,000원. 예, 얼마요? 저 3개만 먹을게요, 3개. 여기 있는 거 먹으면 되죠? 예? 3개 2,000원이요. 3개 2,000원. 손님이라도 오면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은데요. 식사를 못 하시네. 그러니까 식사도 못 먹으니까 그래 대충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오세요. 음식 장사를 하는데도 정작 본인의 식사는 뒷전. 상인들의 숙명입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작은 수레 끌고 나온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띄는데요. 우리 가게로 들어오시라고 경주 선시, 강서 건강원, 또 북한어묵 노래하면서라 골목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래 하고.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가게를 알리기 위해 나온 길. 우리가 저쪽에서 깡동골목에서 38년이라는 세월 장사하다가 천장하는 바람에 우리가 진짜 우리 집으로 내가 요래 댕기는 우리 가게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집으로 절로 들어오세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곳 부평 깡통시장엔 죽골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그곳에서 38년간 장사를 해오셨던 시장의 터줏대감인데요. 시설을 바꾸는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답니다. 지금은 매일같이 발품을 팔며 새로 얻은 가게의 오픈을 알리는 중인데요.
그때 들어오지 마라 안 하나 잡상이는 어디야? 장사하는 사람은 뭐 먹고 살아? 단속원의 불호령에 김복순 할머니의 발걸음이 다급해집니다. 저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경비. 경비? 예, 여기서 이제 우리네들은 이제 쫓아내는 거. 왜냐하면 상인들 보는데 아무 소리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단속원의 눈을 피해가는 할머니. 그런데 한자리에서 걸음을 멈춰섭니다. 여기서 산책하려는 장사니까요. 어디요? 여기서 안식하고 요 자리에서 여기 그래가 쫓겨났다니까. 요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예, 하나 드릴까? 드릴까? 수십 년을 한결같이 지켜왔던 자리. 네. 예. 자리 임자를 알아보기라도 한 듯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친구들. 그곳을 떠나야 했을 때 마음이란 오죽했을까요? 친구가 돼갖고 돈은 없고 그렇습니다. 재봉이 단계 갖다 주시고 500원은 내일 주세요. 네. 내일 안 나오면 잡다. 다음에 주세요. 서운하셨겠네. 아니 굉장히 서운했지. 막 데모하고 이래도 안 되고. 죽을 파는 난전이 늘어서 있어 죽골목이라 불렸던 거리.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이제 내가 손님을 또 골목, 저 아저씨 또 있다. 또 감지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 또 내려가. 사라진 그 장소를 찾아 헤매는 건 비단 할머니만은 아닐 텐데요. 단속원의 눈을 피해 남몰래 다니는 시장 골목길. 오늘은 이만 가게로 돌아가는 김복순 할머니입니다. 이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는 할머니의 단팥죽 가게인가 봅니다. 저 손대 들어갔습니다. 여기 뜨거운 거 자체네, 공주는 또. 이전의 단골들은 물어 일부러 찾아오기도 한다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7살이요. 그래도 7살 집에서도 나는 막 이 할머니 모처녀게 단골이라. 아, 옛날부터. 예. 자리를 옮겨도 아는 사람은 찾아오는 손맛. 그 손맛을 오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부평동 일가 부평 깡통시장 입구. 어르신 한 분이 오래된 축음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울려 퍼지는 노래. 나그네의 발걸음을 기어이 멈춰 세울 거야 마는데요. 지금은 찾아보기도 힘든 수제식 축음기 앞에서 호기심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진짜 신기하네. 계속 나오네. 오래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신라의 달밤이 어르신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나 봅니다. 아니 어렸을 때 봤죠. 어렸을 때 봤죠. 가자. 나는 판도 쫓겨나.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추억을 갖다 가본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저기 뭔가 이렇게 하고 말이죠. 옛 시절의 감회를 생각나게 한다는 동요. 나갑니다. 1955년도 5월달에 왔습니다.
5월달에 와가지고 호적이 없어가지고 가호적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다니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보다도 나이가 많아서 학교 다녔어요. 호적이 왜 없어요? 우리는 피난민이니까. 그래가지고 나이를 많이 낮춰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 다니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았었어요. 오래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의섭 사장님 역시 피난민. 오늘처럼 음악이 흘러나오는 날이면 고향이 그립다는 뜻이겠죠. 세월이 흘러 시장 모습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또한 있기 마련. 국제시장 먹자골목에 버금가는 수많은 먹거리들이 오가는 사람들을 유혹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부산 어묵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묵을 생산하는 업체들 사이에서 손수 수제 어묵을 만드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바다를 접한 부산에선 생선이 흔했고 인근의 자갈치 시장에서 팔고 남은 생선을 통째로 갈아 기름에 튀겨냈던 게 부산 어묵의 원조라는데요. 어묵이 제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장이 이 시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해방과 동시에 떠났던 일본 사람들 밑에 일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그걸 인수받으면서 그 만들어내던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부산 어묵의 거의 시발점이지. 한땐 홀대받던 음식에서 지금은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변화한 시장의 모습만큼이나 제대로 변신에 성공한 부산의 어묵입니다. 오늘은 또 누구의 입맛을 사로잡을까요? 부산시 중구 부평동 일가. 부평 깡통시장에서 서서히 어둠이 내릴 무렵 한 주차 건물이 바빠집니다. 그런데 이분들 모두 차를 빼려는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동차가 아니라 작은 수레를 끌고 일제히 밖으로 향합니다. 각자 하나의 장사할 수 있는 매대의 업주분들. 어찌 보면 열차의 긴 대형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가장 행렬 같기도 한 풍경. 저녁 7시 부평 깡통시장 야시장의 막이 올랐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우측 통행하시면 됩니다. 우측 통행해 주시면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등장부터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평 깡통시장의 야시장은 지난 2013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장한 야시장입니다.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다양한 먹을거리들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어 점차 이곳의 트레이드마크가 돼가는 중입니다. 낮과는 사뭇 다른 풍경. 야시장을 찾는 손님들은 대부분 관광객들을 비롯한 젊은 층인데요. 가만 보니 영업을 하는 상인들도 거의가 젊은 청년들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분들이 장 보고 이제 밤에는 이제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이런 구경거리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기발한 발상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젊은이들. 평소 꿈이 몇 개예요? 제 어릴 때 여기 모습이랑 제가 컸을 때 여기 모습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자랐거든요. 네. 어떻게 달라졌어요? 좀 많이 네? 어떻게 다른 모습이에요? 어릴 때는 약간 할머니 이런 분들이 많으셨고 이렇게 관광지가 아니고 여기 주변 사람들 시장 보러 오거나 아니 뭐 깡통시장에 여행 오신 분들이 뭐 이렇게 수입품 사러 올 때 많이 오는 곳이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대한민국 1호 야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를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하신 야시장들도 많이 계시고 100년이 넘은 시장의 전통. 그 전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부평 깡통시장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한 가게에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국제시장 가수 최규식 씨인데요. 여기 우리 부평 깡통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하셨고 우리 여기 동에 연세 많은 어르신하고 우리 어머님들한테 또 시간이 있어서 노래봉사 좀 하려고요. 그래 가는 중입니다. 오늘 또 신나게 노래봉사하고 와야지요. 마이크를 직접 챙겨가네요. 이 마이크 있어야 또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 음량이 준비 딱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노래봉사를 하러 다닌다는 국제시장 공인 가수. 오늘은 인근의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왔습니다. 노래하러 왔습니다. 예. 건강한 목소리 보니 참 기분이 좋네요. 최규식 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국제시장 못 잊어서 찾아왔네. 뿌리며 생각났어. 또다시 지금은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곤 있지만 이분들 대부분은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왕년의 상인들. 그 시절의 이야기 한 토막을 들어봤습니다. 저리 부평동 국제시장 전부 장사 필요한 사람들 다 했지. 우리 본토 사람은 별로 없어. 본토 사람은 그 모두 마음이 약해가 안 돼. 이북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장사 다 했다. 마음이 약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부산 사람들은 많이 순하요. 그래 이북에 온 사람들은 이제 필요한 시 인구 살아야 됐거든. 그래 악착같이. 그래야 다 돈 벌지. 이북에서 온 사람들 돈 많이 벌었어요. 아침에 8시에 나가면 밤에 1시 12시 아래 들어오고 막 그런다. 그래도 그때 재미가 났다. 못 살아도. 그때는 한 푼 버리면 그날 다 닦아 먹어야 되고 한 푼 버리면 그날 식구가 많으니까 지금은 주머니에 한 푼 들어가 있어도 재미가 없다. 사는 재미가 없어. 외로워서 이제 그게 이제 그때가 좋았다. 이래 그때가 재밌어가 좋았는 게 아니고 그 삶의 지치가 그래도 막 할 일거리라도 있고 있지만 혼자 지금 집에 들어가면 정만강사에 나니까 지금 그때가 좋았다 이런다. 외로워서. 살기는 그때와 비할 바 없이 편해졌어도 그 시절이 더 그리운 마음은 왜일까요?